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정각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검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개떡 같은 나라가 다 있습니까? 요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세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 손석희 씨 아들 손구민 기자, MBC에 있는 손구민 기자는 아마 이번에 좋은 경험했을 겁니다. 허위 보도, 뭐 윤석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등과 관련해서 허위 보도를 했다라는 이유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여기저기 기자들한테 하고 뉴스타파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손구민 기자 그 압수수색 현장에 딱 가가지고 아주 티껍게 질문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이 항의를 하고 그랬답니다. 손구민 기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찰 출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엊그저께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었죠. 전직 경향신문 기자 1명, 현직 경향신문 기자 1명, 전직 뉴스버스 기자 1명, 이렇게 3명을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는데, 전직 경향신문 기자가 손구민입니다. 지금 MBC 기자죠. (2, 3주) 전까지만 해도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 운운하면서 다른 기자가 압수수색 당하는 장면을 보고 되게 티껍게 굴었던, 마치 유죄를 확신한 듯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그 손구민 기자, 이번에 지가 당해봤으니까 알겠구만. 참, 아유 진짜, 아우 싹퉁바가지 없는 놈. 근데 이번에 좀 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검찰 출입 기자들, 니들 정신 차려. 지금 검사들이 니들한테 엄청 잘해주는 것 같지? 검사의 권력이 니 권력 같지? 검찰이 잘 나가면은 검찰 출입 기자단도 잘 나갈 것 같지? 개풀 뜯어먹는 생각하지 마, 등신들아. 기자가 제일 안 좋은 게 뭔 줄 알아? 남의 권력인데 지 권력이라 생각하고, 남의 돈인데 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느 한순간에 사라진다, 이 바보들아.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와 법카 제보자의 공교로운 공통점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유동규 씨하고 이 법카 제보자 조명현이라는 사람하고, 이거 보니까 행동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제보든 증언이든 하여튼 이런 거 하는 그 과정이 의외로 좀 비슷한 대목이 많아요. 이 조명현 씨 같은 경우에 어디를 통해서 제일 먼저 설치고 다닌 줄 알아요? 우리가 똥파리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죠. 이낙연 쪽에 붙어가지고, 왜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냈다는 그 백머식인가 하는 그 새끼 그거. 예. 그 새끼 사이트 가가지고 제일 먼저 이 떠버려 됐던 놈이 이놈이에요. 유동규? 그 진보인 척 하다가 갑자기 수구 꼴통으로 전향한 그 유머징인가 유재일인가 거기 가가지고 지금 유튜브 하고 있죠. 그죠? 둘 다 민주 진영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그 이상한 그 똥파리들한테 붙어서 떠버리고 다니는 거. 일단 그것부터 좀 비슷하죠.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 두 사람이 지금 떠버리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르고 연루되어 있는 사건도 전혀 다른데 어떻게 행동은 참 아니 행동이 나오게 된 과정이라든지 그 행동의 양상이라든지 지금 그 사람 주변을 쫓아다니는 인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되게 비슷한 측면이 많이 나와요. 제가 그걸 좀 분석해 봤습니다. 법카 제보자 조명현 씨, 이 사람은요 뭐 하던 사람이냐, 성남시의 별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8급인가 9급인가 뭐 그랬대요. 별정직 공무원은요 이 사람은 뭐 정식 일반 경력직 공무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뭐 계약직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은 역할이 뭐였느냐면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한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행비서인 배모 씨 이 사람이 어떻게 보자면 지시를 하고 이 사람은 직접 수행을 하는 뭐 그런 거죠. 뭐. 주로 법카를 사용할 때는 이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서 이 조명현 씨가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돈을 지불하기도 했답니다. 생활용품이라든지 음식 등을 구매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조명현 씨는 자신이 구입했던 생활용품이나 음식 등은 모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78,000원 정도만 78,000원 정도만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은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나머지는 거의 자기들이 쓴 걸로 돼 있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음식 등을 구매한 것 사실 전부 다 자신들이 쓴 거예요. 김혜경 씨의 지시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중에는 진짜로 시장 공간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공간에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공간이라는 데가 일종의 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 같은 경우 그런 걸 사서 넣을 거 아닙니까? 자,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도지사 공간에 들어가는 비품을 샀다면 그거는 이재명 도지사의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서 쓴 거 아니냐. 그랬으면 법카 유용한 거 맞네 라고 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공간에서 사용되는 모든 생활용품 그거 다 원래 법카로 다 썼습니다. 이 앞에 남경필 지사 다 썼어요. 그렇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청와대에서 쓰는 모든 개인 생활용품은 내 월급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전국 공간에도 다 그때부터 생활용품 같은 경우를 더 이상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자, 하여튼 조명현 씨 이 사람은 자신들이 쓴 이 법카를 전부 다 김혜경 씨 때문에 쓴 거다.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서 쓴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죠. 그리고 이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원과 후원을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자, 아까 도지사 공간이라는 얘기를 했죠. 도지사 공간에 들어가는 음식이라든지 생활 비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법카로 샀다. 그래서 그것을 유용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디 살았다? 공간에서 살았다? 아니면 본인 자택에서 살았다? 어디 살았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공간 들어가서 살았나요? 아니면 원래 살던 그 아파트에서 살았나요? 어디서 살았죠? 예. 이재명 대표 자기 집에 살았어요. 자택에서 살았어요. 도지사 공간은요, 손님을 맞이한다든지 또는 그 외부에서 어떤 분들을 초청을 한다든지 혹은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저녁 때 무슨 쏙다가게 회의를 해야 될 때, 저녁 때 회의를 해야 될 때, 긴급 모임을 해야 될 때 집에 우리 집에 공무원들 다 불러오라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한다? 공간으로 모이세요 라고 해놓고 공간에 가가지고 밤늦게 회의한다거나 또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거기 가서 한 겁니다. 따라서 도지사 공간에 들어가는 거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개인 생활용품이 아니라 업무용 비품이었던 거예요. 음식, 거기 찾아오는 손님,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 또는 거기서 회의할 때 들어가는 음식, 거기 들어가는 비품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생활용품이나 음식 등을 구매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법화 유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김혜경 씨로부터 이재명 지사 부인으로부터 뭐 사오세요라고 지시를 받아서 사온 경우에도 그게 공간에 들어간 거면 뭐다? 네. 이재명 개인의 것이 아닌 거예요. 개인 생활용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초밥이니 얼마 비싼 샌드위치니 어쩌니 그 샌드위치 20몇 개가 들어갔네 말았네 초밥이 들어갔네 했던 게 다 뭐다?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지 개인용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샴푸?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마련해 둔 거였던 거지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마련해 둔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장해찬이야말로 그 샴푸 들고 지랄했다는 거 장해찬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가야 될 새끼인 거지.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명현 씨의 이 주장,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진실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간에 들어갔다면은 만약에 정말 공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그것이 이재명 개인의 생활용품이 아니고 더군다나 공간에서 이재명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 비품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뭐다? 그 중에는 법화 유용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는 뭐도 있다? 얘네들이 쓴 게 있는 거야. 아까 말했던 그 배모 씨, 수행비서였다는 배모 씨, 그 사람이 쓴 거나, 이 조모 씨, 이 사람 지가 쓴 거나, 이런 게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싹 빠져나가고 이 사람이 뭐 법화 운운하면서 막 떠들었어. 지난 대선 때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는 윤석열은 김건희 없이 혼자 다녔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부인과 같이 다녔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어요. 표의 흐름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다? 곧바로 이 문제를 국힘당에서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김혜경 씨가 선거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선거에서 상당히 많이 손해를 봤어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부분은 뭐다? 김혜경 씨한테 공개 사과를 한 번 더 하라 그랬죠. 안 그래도 한 번 사과했는데 또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이낙연이가 유세 동참해 줄게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혜경 씨를 더 이상 유세에 동원하지 말라고. 그게 이낙연이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요구 조건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에 해당한다? 예. 사실 마이너스였어요. 떳떳하면 왜 안 나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뭔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다고. 그 상황을 누가 만든 거다? 이낙연이 만든 거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거에서 상당히 악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적어도 한 5, 60만 표 효과는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윤석열 쪽의 선거운동은 그 포지티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포지티브한 걸 내세울 수가 없지. 뭐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비교를 해봐. 응? 윤석열이 도대체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서 포지티브를 하겠습니까? 오로지 네거티브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네거티브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검사로서 문제가 많다.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어이씨 이재명도 그렇잖아. 이재명은 더 하잖아. 자, 김건희 야 쟤 좀 이상한 애야. 이재명 마누라도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쪽에서 선택한 겁니다. 나만 나쁜 거 아니야. 너도 나빠. 트럼프가 똑같은 방식을 썼거든요. 트럼프 말 함부로 하지. 그 어떨 때 보면은 약간 무식해 보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예의 범절이라는 건 또 없어 보이지. 마이너스 될 것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당시 상대방 후보였던 힐러리를 욕하는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힐러리 건강에 문제 있잖아. 힐러리 얘 부정부패야. 선거자금 이상한 데서 돈 모았어. 라는 식으로 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결국에 보통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을 심어주느냐. 아 윤석열도 나쁘지만 이재명도 나빠. 트럼프도 나빠지만 힐러리도 나올 거 하나도 없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표의 결집력이 더 센 쪽으로 그 승부가 기울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지지자는 뭐야? 애시당초 윤석열이라는 놈한테 기대 없어. 나면 제가 뭐 개새끼든 소새끼든 상관없고 하여튼 간에 정권만 뺏을 있으면 돼 라고 집결한 거야. 근데 우리는 뭐다? 그게 아니거든. 뭐 능력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거 다 따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네거티브가 터졌을 때 어느 쪽이 타격이 크다? 예, 민주당 쪽에 타격이 큰 거예요. 윤석열은 타격이 없고 기대 자체가 없으니까. 결국에 우리 쪽에 민주진보 진영의 결집력이 조금 더 약했던 거예요. 0.2%가 약했던 거지. 2% 모자란 게 아니라 0.2% 약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네거티브, 나만 나쁘냐, 쟤도 나빠라는 그런 네거티브에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써먹었던 게 바로 이런 법화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김건희하고 김혜경 여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줄리하고 비교가 돼? 안 되잖아. 근데 윤석열은 마누라가 줄리 이러는 바람에 선거운동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이재명은 맨날 김혜경 여사 손잡고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이렇게 나온다. 예, 표심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마 그 상태로 이어졌으면 이재명 대표 분명히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판에 바로 그 법화 문제가 터지면서 김혜경 여사가 선거운동에서 이탈하게 되니까 이게 근데 거기 과정에서 이 조명현 씨가 상당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조명현 씨의 등장 과정도 보면은 대장동 건하고 되게 비슷하게 누가 끌고 나왔다? 사실 이 사람도 이낙연 쪽에서 끌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도 이낙연 쪽에서 끌고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어디부터 돌기 시작했다? 이낙연 지지자들 유튜브부터 돌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검찰에서 받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도 뭐라고 얘기한다? 정치 탄압이다라든지 그 정치적 표적 수사다든지 하면은 뭐라고 변명을 한다?
아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였잖아 라고. 결국에 유동규도 그렇고 조명현도 결국 그렇고 사실 시작은 뭐? 예, 이낙연 쪽이었다는 거죠. 이것부터 사실 유사한 부분이죠. 자,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상한 정황이 많아요. 지금 이 법카 문제로 누가 기소됐습니까? 사실 기소된 사람은요, 5급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만 기소가 됐고요. 이 조명현 씨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보통 이게 뭐라 그러죠? 예.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도 일단 기소는 돼요. 나중에 처벌을 면책을 해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이 부분 기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기소 안 된 것,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김혜경 여사도 지금까지 기소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법카 사용 내역 중에 상당 부분은 배 씨하고 조 씨가 사용한 부분이더라. 그리고 생활용품이나 음식 부분은 이게 공관에 들어간 건데 공간은 누구 거라고? 예.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안 살았다고. 거기는 외부 손님을 모신다든지 혹은 뭐 외부에서 해외에서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숙소를 마련할 자리가 없었다든지 또는 야간에 긴급하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도지사 집으로 올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 공간으로 모입시다 라고 해서 모인 것. 그럴 때 주로 썼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생활용품이나 음식료는 다 뭐다? 예, 공무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사오라고 진짜 유용을 하기 위해서 지시한 증거나 정황은 없었던 겁니다. 78,000원 얘기하는데 사실 78,000원도 안 나온 거예요. 그거는 78,000이라고 얘기한 거는 아무리 뒤져봐도 정말 꼬투리 잡을 게 전혀 없었는데 78,000원은 정확하게 누가 왜 지시를 했는지 진짜 김혜경 여사가 지시를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김혜경 여사가 지시는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에 썼는지 뭐 때문에 이걸 가져오라고 한 건지 애매한 부분 그게 78,000이라는 거예요. 유용을 했다고 확인된 부분이 78,000이 아니라 사용처나 유용 여부가 애매한 경우 나머지는 유용이 아니라 확실하고 그랬던 그게 78,000원이에요. 그게 잘못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뒤져보니까 이 조 씨가 도지사 법카 가지고 지가 해먹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뭐라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가 책임진다며. 그리고 아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도지사 공간에 이재명 지사가 거주 안 했다고. 이거면 다시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 안 살았다고. 거기는 외부에서 손님 모시고 올 때 글 때 쓴 거였다고. 그럼 게임 끝난 거잖아. 거기 들어간 거면. 그죠? 예. 이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뭡니까? 돌려서 말하자면 조명현이 지가 해먹은 거야. 지가 해먹어 놓고서는 지가 해먹은 걸 들킬 것 같으니까 이재명한테 덮어 씌웠던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의외로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갈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유동규하고 비슷한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유동규 역시도요, 지가 뭐 대장동 업자들한테서 뇌물을 받았는데 그 뇌물의 대부분 누가 받았어? 지가 받았어. 다 지가 썼어. 그랬는데 지가 쓴 부분을 이재명한테 떠넘긴 거죠. 그러면서 정진상한테 떠넘기고 그런 거지. 자, 심지어는 네 뇌물 받는 거 이재명한테 보고는 했어? 네가 받는 뇌물이 아니라 이재명이 받을 뇌물이었다며. 그랬으면 이재명한테 보고를 하고 얼마 받았다고 얘기했어? 이재명 거였잖아. 보고했냐? 그 정진상한테 보고했는데요. 이재명한테 주는 거라며. 이재명한테 줬니? 김용한테 줬는데요.
아니 김용하고 정진상한테 주고 보고했으면 이재명한테 준 거 아니잖아. 걔들은 경제 공동체예요. 이렇게 갔다고. 자, 조명현도 그래. 자, 그럼 이거 누가 시켰니? 그 배 사무관이 시켰는데요. 이거 네가 쓴 거 아니냐? 아니, 배 사무관이 시켰고요. 그 김혜경이 사오라고 해서 내가 사온 거예요. 그래? 그럼 지시는 김영한테 받은 거니? 아니요. 누구한테 받았니? 배 씨한테요. 그럼 배 씨가 사오라고 한 거네. 아니, 배 씨가 사오라고 한 거지만 김혜경한테 지시 받은 거죠.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즉, 지가 쓴 거를 이재명 혹은 김혜경한테 뒤집어 씌웠고, 그 증거로서 유동규는 정진상을 들고 있고 조명현은 배모 씨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근거는 자기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낙연 지지자들 돌아다니면서 막 방송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떠버리고 다니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표를 제가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유동규와 조명현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유동규는요, 뇌물을 받아 먹었고요. 조명현은 법카를 썼습니다. 유동규는 뇌물을 받고 그다음에 이게 하여튼 이게 뇌물이 이재명을 위해서 받은 거고 한 그 근거로서 정진상을 들었어요. 내가 정진상한테 보고하고 정진상한테 지시받고 정진상한테 뇌물을 갖다 주고 그래서 정진상한테 보고를 하고 정진상한테 갖다 준 거는 다 이재명한테 갖다 준 거야.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조명현은 지시받은 사람은 배모 씨예요. 근데 이 배모 씨한테 지시받은 건 다 김혜경한테서 나온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정진상 실장한테 지시했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정진상 실장도 그런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배모 씨 역시 마찬가지예요. 김혜경 여사한테 직접 지시 받았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 비품이나 음식물이 김혜경 여사의 개인을 위해서 썼다라고 진술한 것도 없어요. 본인이 유용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조명현 씨가 유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유동규는 지가 받은 뇌물을 이재명한테 또는 정진상한테 뒤집어 씌운 거고 조명현은 지가 쓴 거를 배모 씨하고 김혜경 여사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유동규는 검찰 진술에서 조명현은 권익위 신고를 통해서.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표를 그려봤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어디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피고 있다고? 맨 처음 시작된 데가 결국에는 이낙연 지지자들이었잖아. 대장동도 사실 이낙연 쪽에서 시작된 거고 이 법카도 이낙연 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도 참 비슷하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다른 공작의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곳에서 공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비슷한 양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8분입니다. 한편 그러고 보면은 여기 룰루랄라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요. 대단하세요. 사실 진짜 몇천 원 나오고 이럴까 봐 참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몇천 원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 떼먹겠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우연찮게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안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철저했다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검찰이 뭔가를 꼬투리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검찰 지들도 되게 괴로울 거야. 지들이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라고는 미처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몇백 개 정도는 나와줘야 정상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생떼를 부려야 될 정도가 됐다 하면 거는 아마 검찰 지들도 되게 당혹스러울 겁니다. 아니 지금 솔직히 보세요. 이정섭 검사 보세요. 얼마나 많이 털립니까? 그리고 한동훈 보세요. 한동훈 얼마나 뭐 지금 의혹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뭐 세금 아끼려고 뭐 위장 전입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예? 그 뭐 차 세금 맡기려고. 그 다음에 뭐 불법 건축물 그 부분도 있대. 아직까지 뭐 안 고쳤다 카대.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걔네들은 우수수수 털리고 있어.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많이 털리는데도 아무도 수사를 안 하고 아무도 문제를 제기 안 해. 참 지랄 같다, 그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보자면 진짜 나쁜 게 누구다? 이낙연이다. 결국에 사실 검찰 말이 완전히 또 틀린 건 아니잖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거 아니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니냐. 왜 그런데 검찰이 표적 수사나 정치 공작을 했다고 우기느냐.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지 않느냐.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 면에서 참 속에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